제12강 상사매매입니다. 이 상사매매는 우리가 13년 정도부터 살펴보면 14년, 16년, 18년, 20년, 24년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20년에서 24년은 좀 기간이 인터벌에 두고 있지만 그래도 경련제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26년도에도 출제 확률이 높다. 이런 어떤 분석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상사 매매에 관한 규정은 67조부터 71조에 관한 규정이고요. 규정을 조문만 잘 기억을 해두면 문제에 맞을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이론적인 몇 개가 좀 있는데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67조를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우리 별표 3개 이렇게 나왔죠.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이렇게 해놓고 별표 3개 해놓은 것은 시험 문제 지문으로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고 답을 고르는 어떤 영역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두고 67조는 다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라고 하면은 이제 양당사자가 상인이고 쌍방자가 상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매수인, 여기 이제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라고 할 때는 매수인이 되겠죠. 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 안 하다 보면 매도인이 지문으로 나오면 헷갈리는데 당연히 여기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이 되는 거죠. 하거나니까. 거부하는 경우에, 하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할 수 있다.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으로 경매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할 수 없을 때, 목적물이 수령을 할 수 없을 때는 똑같이 이제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최고한으로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지분이 좀 길게도 나옵니다. 최근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또 나오는 거죠.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해서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서 즉시와 구분해서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지체 없이 즉시 이런 것들이 이제 조문에 나오는데 즉시라고 하는 건 바로 다음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체 없이라고 하는 건 상당한 기간을 둡니다. 우리가 국어적으로 설명할 땐 지체 없이나 즉시가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틀린 거죠. 지체 없이라고 하는 건 상당한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즉시라고 하는 건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문 그대로 기억을 해두고 지체 없이도 이제 우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해서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즉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억하고 매수인에 대해서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그죠? 전항의 경우에 이제 매수인에 대해서 최고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에 대해서 최고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목적물이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 경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매수인이 경매하는 경우에 보관 공탁 의무가 있을 때는 그때 이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될 경우는 매수인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경매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매수인의 경우는 이제 법원의 허가가 이제 시험에서 나오죠, 같이. 뒤에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 법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할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해야 한다. 이런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 대금에 충당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20년도에 나왔는데 틀렸죠. 충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조문 그대로 60조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 그대로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이제 양 당사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만 말하는 거고 쌍방적 상인이어야 돼. 일방적 상인이면 안 되는 거 당연히. 기본적 보조적 상인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가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때는 이제 공탁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한우 경매할 수 있다. 매수인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요 지체 없이가 빠졌네. 매수인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지체 없이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도 좀 집어넣으세요. 자,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 들어갔잖아요. 18년대 틀리죠? 법원의 허가는 매수인이 경매하는 경우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허가 없이 경매할 수 있다.
경매 시 최고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몇십 회전을 넘을 때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똑같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조문을 다 그대로 외워라. 그다음에 경매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매수인의 수령 거부로 인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때는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없다. 이게 조문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지문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이 67조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그 지문들을 가지고 다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공부하면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죠.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와 똑같은 공부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는 기출 지문을 다 설명하고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거의 나오고 일부만 조금 바꿔서 나오는 경우죠. 자, 67조는 모두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68조입니다. 확정기 매매 해제죠. 확정기 매매는 이제 정기 행위가 되는 거고, 일정한 일시나 일정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걸 이제 확정기 매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이것도 쌍방적 상행위가 되는 거죠. 매매의 양 당사자가 상인이 되고,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표시에서 일정한 일시,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걸 확정기 매매라고 얘기하고 민법에서는 정기행위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과거에는 이제 구분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구분이라는 부분이 없어져 버렸죠. 그냥 상법의 이론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없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시를 경고한 때 상대방은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이건 조문 그대로 우리가 외우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확정기 매매의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청첩장, 그죠? 청첩장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연하장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이제 해당되는 건데 그 당사자 일방이라고 하는 건 통상적으로 여기 이제 채무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이행 시기를 경과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하장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맹글어주지 않고 이행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그죠? 연합장을 청구한 어떤 자가 이제 상대방인데 그게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 채권자가 이제 즉시 이행을 청구하면 그냥 해제한 것으로 보는데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청첩장이라든가 연합장이라든가 한 며칠 남았는데 이제 기간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바로 이행하면 되니까 청구해가지고 다시 이행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고 아예 그냥 청구해도 안 되는 경우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니 며칠 남았을 경우는 즉시 이행을 청구하면 이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지 않고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제 의사표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채권자가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왔어요. 종래. 우리가 최근에 문제 말고 종래 문제도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민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 내용들과 구분하는 내용들을 거의 시험에서 내고 있지 않다. 선생님들이 민법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을 몰라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필요한 건 몇 개만 좀 알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요거 조문 그대로 외우면 되는데,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보면,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확정기 매매를 한다. 정기행위다, 민법에서는. 확정기 매매 당사자 일방이 이행시를 경과한 때는 상대방이 즉시 이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 어떤 시기에 채권자가 바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상인 간의 상행위 확정기 매매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 시기를 경과한 때는 상대방은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18년도 나왔고 20년도, 24년도 나왔다. 이행 시기를 경과한 때도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계약은 해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68조까지 보고요. 69조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67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69조가 중요하죠.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하자 통지 의무입니다.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해야 되는 거고요.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할 때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하자라든가 수량 부족 등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죠.
이제 주로 이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매도인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걸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래서 그 담보 책임이라는 거는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대금 감액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대로 조문대로 외우는 거죠. 요것도. 그래서 매매 목적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유효를 내에 발견할 때도 같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단서 규정에서, 1항 단서 규정에서 나오는 거고, 2항에서는 이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죠. 그죠? 하자가 수량 부족이라든가 하자를 알았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매 목적물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경우도 같다. 6월 내에 이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에는 6월 내에 발견하는 경우도 같은데 뭐 8월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매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6월 내에 발견한 경우에 즉시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는 즉시 통지를 발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뒤에서 살펴보면 판례가 조금 약간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살펴보죠, 뒤에서.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하는 유월 내 하자를 발견할 때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 위에서 똑같은 조문이니까,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24년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하자라든가 수량 부족 등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매도인에게 하자 책임을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같은 표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판례에 의하면 매매 목적물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유월레이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걸 지체 없이로 표현했는데 이 판사들이 대법원 판사들이 좀 즉시와 지체 없이를 헷갈린 것 같아요. 여기서 즉시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이 맞는데 이제 우리가 판례가 오류가 생겨도 누가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맞는 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판례는 대지체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는 즉시로 고쳐야 되는데 고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이런 건 내지를 않잖아요. 판례 입장을. 근데 지체 없이라고 나와도 이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번에서 그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개월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이내인데 8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 경우도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권리를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의인 경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타자 통지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요. 매도인이 하자 수량을 알고 있었다면은 매수인은 검사 하자 통지 상관없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수인의 책임을 이탈하는 것과 상관없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도인이 악이기 때문에 그 얘기고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는 상인간 매매에서 적용되고 상인과 비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에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거예요. 쌍방적 상인 간의 매매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상인과 비상인 간의 매매는 일방적 상행위가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냐? 일방적 상행위는 상법이 적용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67조에서 71조에 관한 규정은 쌍방적 상행위만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인 간, 비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이거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민법이 예외적으로 비상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일방적 상인과 비상인 간의 거래 관계에 있어, 법률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민사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거기서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 자, 우리가 판례에 의하면 상법 제69조 1항은 임의 규정으로 당사자가 적용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옛날에 나왔잖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상사 매매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을 할 수가 있다. 이에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판례 입장이고요. 임의 규정이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24년도에도 나왔고, 판례에 의하면 특정한 주문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제작 공급하는 계약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제 우리가 여기 읽어보면 특정한 매수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매매 계약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계약은 도급 계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 간의 매매의 어떤 규정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험에 16년도에도 나왔고 24년도에도 나왔어요. 그럼 26년도에도 요게 이제 중요한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특정인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제작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서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에 관한 상법 69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조문만 60조, 71조 조문을 다 외우다가 이런 하나 정도가 나오면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판례 입장이구나. 아, 이런 경우는 그 상사매매가 아니구나. 그죠? 도급계약이구나. 그죠? 특정한 어떤 특징적인 게 나타나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이거 도급계약이다. 그래서 상사매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0조를 보겠습니다.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 요것도 이제 문항으로 가끔 들어가죠. 자주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꼭 들어갑니다.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를 이행하고 매매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 목적물을 보관 공탁해야 한다. 그죠? 요게 이제 70조 규정이잖아요. 69조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보관 공탁해야 된다. 매매 목적물이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얘기죠. 허가를 얻어 경매해서 그 대금을 그죠? 보관 공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그 기억을 해둬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보면은 보강부터 해야 된다. 18년도에 이제 나온 적이 있고, 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게 좀 틀린 부분이에요. 매수인이 그죠? 매매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69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보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맞은 걸로 하는 거죠. 69조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 지문에 나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 수량 부족의 경우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죠? 매매 해지한 때에도 그죠? 매수인이 매도인의 비용으로 그죠? 목적물을 보관 공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매수인의 비용으로 했으니까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매수인이 해야 되는 건데 매도인의 비용으로 해야지 매수인의 비용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보관 공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매수인의 비용으로 틀린 지문이다라고 매수인이 나와서 매도인의 비용으로. 저기서는 이제 369조의 경우도 라는 조문 자체도 틀린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69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다. 근데 이런 거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넘어가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을 허가 얻어 경매의 그 대가를 보관 공탁했다.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에, 경매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채구해서 경매하는 경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채구 없이 목적물이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채구할 수 없거나 그럴 땐 채구 없이도 이제 하는 건데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잖아요. 매도인은 이제 보관 공탁 경매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자, 매수인이 목적물의 검사하자 통지물을 이행하고 매매 목적물 하자를 원인으로 매매결 해지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 목적물을 보관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문 그 자체대로 외우는 겁니다. 69조도. 근데 69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뭡니까?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이죠. 그래서 하는 경우고 매도인이 경매하는 경우는 허가 없이 매수인이 경매하는 경우는 허가 있이 해야 되는 거 구별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이제 문장이 나왔으니까 좀 기대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적물의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시군의 일대를 동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경우는 동일한 행정구역 이런 걸 우리는 동지 매매라고 그래요. 동지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에, 보관 공탁 의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지 매매 그죠? 이지 매매의 경우는 이제 보관 공탁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 장소가 영업소 또는 특별시 강시 있는 때에는 그죠? 보관 공탁을 의무하지 않는다. 근데 목적물의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가 다른 지역을 이지 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죠? 보관 공탁 의무를 우리가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72조는 이제 동조 내용인데, 여기 이제 뭐냐면은 수량 초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상위. 아까는 뭐냐면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이었고, 여기는 이제 상위. 우리가 매매 목적물이 우리가 상등품인데 하등품이 왔단 말이에요. 상이죠. 이런 경우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똑같이 계약을 해지해서 매도인의 비용으로 그죠 목적물을 보관 공탁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량을 초과한 경우는 수량이 부족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수량을 초과한 경우는 계약 해지를 못 해요.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목적물을 보관 공탁 의무가 준용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이론이 그 얘기입니다. 매매 목적물의 상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하게 매수인이 목적물의 보관 공탁 의무가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 시험에서 옛날엔 그렇게도 나왔죠. 수량을 초과한 경우도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을 보관 공탁할 의무가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초과 부분만 공탁 의무가 있다. 이게 72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 한번 읽어보면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량하여 검사할 결과 수량 초과를 발견할 때는 매수인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반환하는 게 아니고 보관 공탁해야 한다. 초과 부분만 보강 공탁할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서 시험에서는 뭐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상사매매니까 양당사자가 쌍인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쌍방적 상행위가 돼야 되고 그 쌍방적 상행위는 뭐 기본적 보조성에 모두 포함되는 어떤 부분이긴 하다라고 하는 거. 일방적 상행위의 경우는 당사자 중 하나가 비상인이니까 이거는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 67조부터 72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민사매매를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상법에서 67조부터 72조에 관한 경우는 매도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건 안 나오죠. 상세매매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임의법기다. 상세매매는 임의법기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67조부터 71조, 67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69조의 경우에 불대체물, 요거는 상사매매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급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69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요게 이제 이론적인 거고 판례 입장이죠. 그것만 좀 기억해 두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정도 기억하면은 우리가 상사매매는 우리가 거의 우리가 말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요거 상사매매 끝나면 이제 익명조합으로 이제 넘어가죠.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